안녕하세요, 이스페이스의 제이입니다.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를 한 가지 들고 와봤는데요, 바로 북한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믿기지가 않잖아요. 하지만 놀랍게도 북한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데,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. 자, 그렇다면 북한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어떤 핸드폰을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스마트폰을 부르는 명칭부터 말씀드리자면,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을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. 일반 핸드폰도 그들은 핸드폰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손전화기라고 부르죠. 북한은 이 스마트폰 역시 자기네 나라 말로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북한에 대한 컨텐츠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뒷이야기를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지능형 손전화기는 북한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무려 첫 출시가 2013년이었는데요 2013년이면 저도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당시였던 것 같아요. 북한의 IT 문화나 수준을 봤을 때 예상보다 훨씬 일찍 쓰여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것도 무려 자체 제작이라고 하니 더욱더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2013년 북한에서는 자체 제작하여 출시된 지능형 손전화기는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어요.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, 김정은은 아리랑 폰을 사용하지 않고 HTC 지능형 손전화기를 2013년부터 쭉 써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중간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. 분명 북한은 미국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요,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된 큰 주축이 분명히 김정은인데 2018년에 아이폰으로 갈아탔다고 합니다. 참 재밌는 사실이죠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,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김정은은 인터넷에 본인 이름을 가장 많이 검색한다고 해요. 이건 루머니까 다들 재미로만 생각해 주시고, 다음으로 넘어가서, 북한에서는 지능형 손전화기를 사용할지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이 순간만큼은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그냥 편하게 스마트폰이라고 하겠습니다. 좀 부르기 어렵네요. 아까 전에 이 자유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, 먼저 북한의 스마트폰에서는 김정은, 김정일, 김일성 이 이름들을 타이핑했을 때 자동으로 볼드체가 된다고 해요.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검열 기능 앱을 설치하게끔 하는데, 이 앱을 설치하게 되면 통화나 문자, 인터넷 사용 기록이 모두 실시간으로 정부에게 넘어가 언제든 정부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. 그런데 북한 정부에게 이렇게 통제되지 않게끔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, 그건 바로 북한 정부에서 수정한 안드로이드를 삭제한 뒤 커스텀 펌웨어를 설치하면 검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수법이 걸리면 정부에서 아주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아이폰을 넘어간다고 합니다. 북한의 처벌은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. 아까 전에 아이폰에 대해서 말을 했죠.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정보가, 북한은 아이폰에 대한 수입을 막고 있는데요,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하냐?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, 바로 중국에서 밀수를 해서 들여오기 때문에 가능하죠. 근데 아이폰을 사용하는 건 처벌을 안 받나? 아무튼 그 다음은 스마트폰 AS에 관한 내용인데요,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S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. 2년 동안 보험금이 적용돼서 수리 보험금도 지급해주고, 분실을 했을 경우에는 비슷한 핸드폰으로 변경까지 해준다고 해요. 그리고 이 보험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것만 봐도 서비스는 대단하죠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, 우리나라와 북한의 현 상황을 보면 북한과 한국인과는 전화는 아예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, 놀랍게도 압록강이나 두만강 쪽의 북쪽 지대에는 중국 측의 통신사인 차이나 유니콤이나 차이나 모바일 아니면 차이나 텔레콤을 사용할 수 있는데, 이 통신사들의 전파를 잡아서 통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. 대신 오랫동안 통화를 하면 전파 탐지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문자로 소통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돈을 받고 통화를 시켜주는 브로커도 있다고 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남한과 북한, 일반인끼리 소통을 할 수 있다. 이런 찌라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흥미롭고 조금 위험하다?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
북한에서는 지능형 손전화기라는 명칭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데 아이폰이 쓰여지기도 하고 북한과 남한이 중국 전파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흥미로웠습니다. 그리고 미국 백척의 앞장서는 김정은 또한 아이폰을 쓰고 있다는 사실도 정말 재밌는 사실이죠. 몇 년 전에 한창 흥행했던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기억하시나요? 그곳에서 북한 사람인 남자 주인공 현빈과 여주인공 손예진이 우리가 모르는 새 이 브로크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더라면 더 레정한 장면들이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재밌는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스페스의 제이였습니다.